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1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젯밤에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실제로 기어코 내려졌죠. 조은석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고 좌파 진영 안에서도 사형은 무리다, 역풍이 분다는 지적을 하면서 무기징역 구형을 요구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정권을 가졌던 조은석이 이 사형 구형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이 장단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그런데 어젯밤에 또 하나 중요한 정치적 변곡점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사형이나 마찬가지죠. 그 당에서 제명을 시킨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한 배경을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하고 12월 9일로 기억합니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을 때 한동훈은 적극적으로 이것은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보다 더 빨리 내란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 한동훈이 제일 먼저 씌웠습니다. 사실상 물론 그것 때문에 뭐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따라한 것은 아니지만 내란 자백이라는 말을 그 한동훈이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았었죠.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됐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그 가운데 한동훈도 책임이 있는데, 그 한동훈이 그 비상계엄이 있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비난 댓글을 썼다는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원 게시판 문제인데, 그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다가 어쨌든 어제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한동훈을 사실상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까지 시키고 또 그 비대위원장, 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작품이죠. 총선 때 비대위원장 맡긴 거.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사법 절차의 뭐 초기 단계입니다. 구형이란 것이 이 선고가 남아 있으니까, 지기현 판사 선고가 남아 있으니까는 어쨌든 거기서 사형 구형을 당하고 한동훈은 딱 그 시점에, 그 직후에, 어제 한밤중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 직후에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 지금부터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더 지금 그 논점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한동훈이 지금 당장 반발을 하고 있고, 친한계도 한동훈에 대한 이 제명에 대해서 뭐 탈당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탈당해서 조직적으로 당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그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하면은 비례대표가 대부분이고,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이 날아가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 아주 그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송파 같은데, 뭐 배현진이나 이렇게 송파 같은데 아주 편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길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당 안에서 이렇게 또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훈이 탈당을 해서 아예 이 상황 정도 되면은 제명까지 당하고 하면은 탈당을 해서 자기 본색에 맞는 그 정치를 차라리 하는 게 낫다.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보수당에 그 올라타서 어떤 뭐 나중에 뭔가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차피 어떤 정통 보수는 아니죠. 과거에 검찰 그 생활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질게 수사를 했던 그런 인물이니까 뭐 보수, 그리고 또 장인 진용구 전 검사장의 여러 가지 커리어 같은 것을 봐도 그 진용구 전 검사장의 이 코치를 많이 듣는 걸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정통 보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계속 정치를 하려면은 본인의 뜻에 맞는 그런 정치 이 집단 결사체를 만들어서 따로 하든지 계속 국민의힘 안에 남아서 좀 분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생각은 접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려고 합니다. 한동훈이 조금 전에 1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에 대한 제명을, 이것을 마치 제2의 계엄 선포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엄이라는 그 계엄 프레임이나 그래 계엄을 내란은 계엄이다. 계엄은 내란이다. 이 프레임을 빨리 극복하는 게 보수 진영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돼 있는데 또 계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제명한 것이 계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해석인데 오늘 그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제명한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됐다. 자기에 대한 제명을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계엄이라고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는 이 계엄 프레임에서 계엄 내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이 상황인데 이걸 또 제2의 계엄이다. 자기를 제명했다고 해서 그렇게 아전인수격인 지금 해석을 또 내놓고 뭔가 분란을 일으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자기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그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 그러니까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제명에 불응해서 이런저런 또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그 선언이죠. 또 장동혁이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직접 겨냥을 합니다. 과거에 이준석이 당대표 때 성접대 논란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윤리위 징계를 받았을 때 지금처럼 윤리위 징계 그때는 뭐 당원권 정지 6개월인가 그랬죠. 그때 자기를 찍어내기 위해서 뭐 친윤들이 뭐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 찍어내기다. 그리고 이준석도 그 윤리위 성접대로 징계를 받으니까는 나 찍어내기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장동혁이 자기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떤 내부의 파워 게임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을 이준석과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가처분 소동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그때 윤리위 징계를 받으니까 가처분 소동을 벌여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 당내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서 몇 차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인용이 되고 해서 당 뭐 비대위원장이 중간에 바뀌고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소동을 다시 벌이겠다. 이번에는 한동훈이 벌이겠다는 지금 그런 뜻을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 윤리의 결정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재심 신청해봤자 결과가 똑같을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주장은 답을 정해놓고 윤리위가 자기를 제명을 했기 때문에 윤리위 신청에도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을 해도 답은 똑같아서 그거 안 한다. 그 대신 또 이준석 그 방식을 택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는 자기를 제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위에 해부됐다는 통지 문자가 회의가 열린 전날 오후 늦게 통지 문자가 왔는데 통상적으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지 5일 전에 주는데 하루 전에 얘기하고 전직 당대표를 제명하는 건 정해놓고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냐고 질문을 하니까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계엄이 벌어졌는데 최선을 다해 막겠다. 이것은 끝까지 맞서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재심 신청, 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심 신청은 할 생각 없다. 어차피 나이를 찍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 밖으로 끌고 나가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2의 이준석 가처분 사태를 예고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장동혁 대표는 이번 그 제명에 대해서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이게 그 전에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를 해서 윤리위원회를 넘겼죠. 그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을 해서 그것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거기서 윤리 결정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건 우선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윤리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레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그대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돼 온 사건이고 그 사건이 생긴 이후부터 많은 시간이 이미 흘렀다. 그 사이에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오늘도 뭐 좌파 평론가들은 물론이고 우파 평론가들조차도 아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느냐, 왜 제명을 해서 분열을 일으키느냐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단견적인 시각입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정리를 안 하고 아직 6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이 지방선거 때 지금 공천 문제로 엄청나게 크게 불거질 겁니다. 이 친한계의 어떤 뭐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은 공천을 다 요구를 하겠죠. 뭐 지도지사 선거도 있지만은 한 10곳 정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한동훈도 지금 그 중에 하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국회에 진입을 하려고 여기저기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때 가서 공천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친한계 일부 원내에 있는 친한계 일부도 나도 공천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것도 거기에 징계를 하고 반발을 하고 하면은 그 지방선거 직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선거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고 저도 그 대목에는 지금 동의를 합니다. 적전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때까지 이것을 끌고 가면은 자 그래서 지금도 그 한동훈이 뭐 고소를 해서 그때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를 했죠. 그리고 또 이것을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으로 끌고 가겠다고 해서 이 혼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 혼란을 빨리 매듭짓고 한두 달 사이에 매듭짓고 나머지 4개월 동안 오히려 지방선거 준비를 하는 게 그게 낫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이 최고위원회의,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리 결정에 대해 의결을 할 것인지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10일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니까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 의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최고위 결정을 불허하는 게 맞는지 이 사례를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한동훈이 재심 신청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레 이것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또 가처분 신청을 한동훈 쪽에서 해서 혼란이 일어나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든 초단기에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정답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시소 시간에 진전된 사항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